귀여운 깜찍한 우리 빠꽁시대 빠찐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국 사회가 변동하게 되었어. 그런데 한국 사회가 변동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 그 문제점 알아보고 갈 건데 니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니? 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자들이 애를 안 낳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저출산이라고 하죠. 애를 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누가 많아지는 거야?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령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입니다. 알았죠? 자, 이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70%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 전체 인구 중에서 한 7% 정도가 노인 인구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노인들이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노인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령화 사회인데 아마 우리가 2026년쯤 되면은 그때는 초고령화 사회가 돼요.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면은 전체 인구 중에서 약 한 14% 정도가 이제 노인 인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층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굉장히 잘 나오냐면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초고령화 사회다. 자, 맞아 틀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고령 사회다. 이렇게 나와. 자, 맞아 틀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 사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령 사회라는 건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고령 사회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인 거야.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앞으로 고령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사회냐면 고령화 사회다. 요거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자,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이유는 자, 등장 배경은 우리가 크게 자, 두 가지로 나누고 볼 수가 있어. 자, 첫 번째는 바로 왜 그러냐면 자, 여성들이 애를 낳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출산율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 자체를 낳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애를 낳지 않는 이유들 한번 볼까? 자,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애 낳는 거에 대해서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애 대신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이죠. 쩐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여자들이 직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돈을 만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만세 이렇게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 낳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점점 가면 갈수록 독신들이 많아져요. 그죠? 그래서 독신들이 증가하고 있고 독신이라는 것은 애를 낳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독한 사람들. 그게 이제 독신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 자체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당연한 거지만 가난해도 애를 엄청나게 많이 낳단 말이야. 여러분들 흥부 보세요. 흥부는 그냥 난리 나죠. 그죠? 그냥 애를 미친 듯이 많이 뿜어대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이 아니고 애 많이 낳아봤자 고생길이 뻔하다 하기 때문에 애를 잘 안 낳으려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변했어. 가치관 자체가 변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혼 연령이 있어. 그런데 이 결혼 연령 자체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이면 다 시집 가버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16살 때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 나이면은 그쵸, 애 하나 낳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치?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 어떠냐면 뭐 30 넘고 40 넘어도 결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혼 연령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애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거 요거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됐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그만큼 생명이 뭐 됐기 때문이다. 연장됐기 때문에 그래.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이 연장됐다는 건 딱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잘 안 죽는다는 뜻이야. 잘 안 죽어요. 자, 그러면은 자, 왜요, 피디님? 메치니코프요. 아, 메치니코프. 네, 우리 친구도 혹시 메치니코프 압니까? 메치니코프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균 음료수 그 물갈이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그거를 먹으면은 뭐 생명이 연장된다 그런 얘기인데 개구라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살찌는 음료수야.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4시간의 기적 시험 강의야, 자식아. 네, 그렇죠? 그런 소리 하지 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생명 연장, 그렇죠?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근데 생명
생명 연장이 왜 생명 연장이 되기 시작했냐면 자 뭐야? 그렇지. 의료 기술이 뭐 했기 때문에 발달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분명히 죽을 병이란 말이야. 그러나 죽지 않아요. 네, 근데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왜?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수술하고 뭐하고 그래서 계속 연장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 수준 자체가 엄청나게 향상되게 된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환갑잔치, 그러니까 60이 되면은 잔치로 벌어졌어. 온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요즘은 환갑을 거의 대다수가 넘기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 같은 경우는 40 넘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죽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너무 못 먹고 그다음에 너무 지저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먹고 그렇죠? 네, 너무 잘 먹어. 그지? 네, 너무 잘 먹고 그리고 또 어떤 거야? 네, 너무 깨끗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게 되면서 자, 생명은 연장됐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었던 자, 그 등장 배경. 네,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저출산하고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자,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자, 저출산. 애를 낳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애는요. 자, 뭐 하기가 좋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도 애를 데리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자, 어떤 애? 네, 동생이 있잖아요. 그죠? 동생 있는 친구들은 다 공감할 건데 자, 동생은 뭐 하기가 좋죠? 네, 그렇죠. 이용해 먹기가 좋습니다. 그죠? 야, 저 갖고 와. 야, 리모컨. 야, 물. 야, 막 그렇죠. 동생한테 그렇게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못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려고 동생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 동생은 군대식으로 하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면 저출산 애가 나오지 않아. 이런 동생들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노동력이 감소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노동력 자체가 뭐 되기 시작하면 감소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노동력 자체가 노령화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노령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있어서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노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양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되게 되는 거야. 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냐면 선생님 내 할머니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고 계신데 한 달에 20만 원인가 그 연금을 받고 계세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할 때 물론 선생님네 할머니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좋단 말이야. 그러나 그 연금은 어디서 왔을까? 내가 낸 세금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받고 있는 그 연금이나 뭐 여러 가지 국가로부터 받는 그런 지원 그게 바로 뭐냐면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노인을 떠받들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을 먹여 살리는데 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그만큼 뭐 해야 돼?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러면 어떤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면 자, 일단 노인 빈곤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나이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할 자리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할아버지는 네, 86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으시긴 한데 집에만 가만히 있기가 너무 이제 심심하시고 너무 힘드시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뭐 이렇게 봉사할 자리나 또는 일자리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민자치센터에서 네, 할아버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나이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서 너무 심심해. 안 되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롤이라도 알려드리든지 아니면은 빠공시대 강의라도 듣게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 노인들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해. 그렇죠? 그리고 외로워. 그걸 갖다 우리는 소외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노인들이 많은 병에 걸려 있어요. 질병에 걸려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세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자,
자, 저출산과 고령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자, 우리 친구들 일단 선생님과 함께 자, 저출산 문제를 갖다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냐면 자, 육아 휴직 제도 같은 이거는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자, 일단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자, 제도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제도적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해 보는 방법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국가에서 육아 휴직 제도 같은 것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좀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를 낳으면은 대부분은 예전 같으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야. 왜?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애를 낳으면 한 1년 정도 쉬었다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충분히 키우고 그다음에 이 애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이제 맡기고 이제 와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아 휴직 제도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늘려줄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어떤 여자가 출산을 하고 그다음에 육아를 해야 돼. 육아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양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애를 기르는 거죠. 그런데 이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금 같은 거나 또는 지원을 받는다면 너도 나도 애를 씀풍씀풍 낳는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기 이제 청주 옆에 청원군이 있어요. 혹시 이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청원군에 사는 친구들 있습니까? 네. 안 보이니까 내려. 네, 우리 친구들 안 보여요. 자, 청원군에 산다. 그러면 이 청원군에서는 여러분들 애 낳을 때 청원군에서 나면 조금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 벌써 이제 애 낳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애 낳을 때 왜 청원군이 유리하냐면 청원군에서 애 낳으면 물론 지금도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에 대한 관련 용품을 다 사줘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진짜 애 막 유모차 이런 거 얼마 비싼데 그런 거 다 사주고 애 한 번 날 때마다 70만 원인가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출산 양육에 대한 그런 지원금, 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알아? 애를 낳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 나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키우는데 돈이 얼마 많이 드는지 알아? 야, 너 키운다고 학원비가 얼마 많이 드는지 알아? 라고 하는데 그건 진리입니다. 너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러니까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교육 부분에서 그렇죠?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자, 공교육이 조금 발달되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희들이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저출산을 막아볼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의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면 나는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본적으로 출산이라든가 또는 육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네. 솔직히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출산, 애 낳을 때 알죠? 네, 애 낳을 때, 그 구멍이 작기 때문에 애 낳을 때, 애 머리통이 엄청 크잖아요. 애 낳을 때 여자 같은 경우는 살이 막 찢어져요. 그런데 이게 즐겁진 않잖아요. 살이 찢어지는데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살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애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의사가 와가지고 가위로 십자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근데 그 잘라줄 때 얼마나 사실 아프겠어. 생살을 십자로 자르는데. 근데 이제 출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시원하네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그 배가 아픈지 알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 똥마려워가지고 아픈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자,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정말 행복하다 막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행복 이런 것들을 반드시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자, 어떤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의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그냥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바로 프랑스예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애를 낳자마자 국가에서 바로 다 키워주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도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양성평등
양성평등의 그런 의식이 기본적으로 확산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하다는 거야. 그래서 애를 말이지 여자만 낳았는데 일단 여자만 낳는데 애는 어쩔 수 없이 여자만 낳아야 돼. 근데 여자는 낳지만 여자만 키워야 돼? 그건 아니지. 남자도 나는 뭐 젖이 없는데 뭐 남자 나는 찌찌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 남자도 여기다 이렇게 생길 거예요. 발명해가지고 이렇게 젖 짜는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먹여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죠. 남자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송종국이 아니라 우리 송일국 씨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이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 확산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과 함께 자 고령화 사회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부터 해결해보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보니까 일단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노인들도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일자리가 필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장려해야 된다. 장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창출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갖다가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용기를 웅웅 이렇게 복돋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장려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이 실버 산업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노인 복지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노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산업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자,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고령화 사회를 해결할 수 있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미리 뭐 하라는 거야? 노후 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면 갈수록 고령화라는 건 뭐냐면 노인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기준으로 들어볼게요. 선생님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 연령대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압니까? 120살입니다. 그러니까 120살까지 산다는 거야. 그치? 근데 나는 어떤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보통 한 6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60살까지 보통 이제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도.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정말 없어. 가뭄에 콩나듯이. 그치? 근데 나는 그로부터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냐면 약 몇 년입니까? 여러분들 60년. 60년을 더 살아야 돼. 그치? 근데 나는 빈털터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떻게 될까? 노후 대비를 조금 해놔야 되겠죠. 미리미리 노후 대비. 그쵸? 뭐 미리미리 노후 대비를 합니다. 피디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람부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노후 대비 뭐 하면 좋을까요? 많이 먹어놔야죠. 왜요? 그게 왜 도움이 돼요? 네. 그래야지 살 안 빠지고 쭉 네. 가죠. 그게 어떻게 노후 대비가 돼? 그러니까 노후 대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돈을 가져야 되는 거지. 지금 무슨 살 얘기를 하고 그래요. 지금 짜증나게. 자,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자, 우리 친구들.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미리 노후 대비하는 그런 의식적인 차원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냐면 바로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게. 자, 우리 친구들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었지? 자, 다문화 사회라는 건 뭐냐면 문화가 다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디 안에서 한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한 사회 안에서 보니까 이 다양한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그렇지 문화가 서로 뭐 하는 것이다? 네, 공존하는 사회.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문화 사회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다양한 인종, 그쵸?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거야. 그게 바로 다문화 사회야. 그러면 왜 다문화 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지금부터 이제 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건데. 자, 그런데 이 등장 배경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갑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왜 그러냐면, 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일하기 시작하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파키스탄,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 미얀마
미얀마, 타이 뭐 등등해서 계속해 볼까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부탄 뭐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공장에서 볼펜을 만드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볼펜 공장에 다른 태국 분들 뭐 그런 분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외국인 근로자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음식이 잘 맞지 않겠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병에다 뭘 들고 다니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태국 고추. 태국 고추. 네, 야한 거 아니에요. 태국 고추. 네, 태국 고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매운 고추가 있죠. 그게 뭐예요? 청양고추. 아가가각. 네,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매운 음식 되게 좋아해. 그래서 청양고추는 그냥 맛있는 과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추 막 먹어요. 라면 끓일 때 청양고추 10개 집어넣고 막 이렇게 먹습니다. 네. 근데 이 태국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태국 고추는 청양고추 한 10배 정도 되는 엄청난 그 매운. 근데 그거를 따로 싸가지고 그거에다 이렇게 밥을 드시는 모습. 그래서 엄마가 호기심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만 줘 했다가 먹었다가 네, 울었던 그런 슬픈 기억.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 뭐 하기 시작하느냐? 네, 국제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자, 특히나 이제 농어촌에 있는 이제 총각들과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여성들이 같이 결혼하게 되는 국제 결혼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다문화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다문화에는 우리나라하고 약간 이질적인 문화 뭐가 있을까요? 네, 북한 문화겠죠. 그런데 네,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탈하신 주민들, 이탈 주민 이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세터민 또는 뭐 탈북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네, 북한 이탈 주민이 증가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그러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뭔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예요.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뭔가 긍정적인 아주 좋은 영향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어떤 부분에 영향이 있냐면 일단은 풍요로운 문화가 발달하게 돼. 왜 그러냐면 똑같은 것도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화 자체가 어떠냐면은 아주 풍성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풍요로운 문화가 일단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활기를 띠게 된다. 왜 그러느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이거랑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집에 삼촌이 있는 거예요. 삼촌이 들어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빠의 동생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삼촌이 들어와 사는데 삼촌이 왜 들어와 사느냐?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 삼촌이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삼촌의 나이가 50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겁나 우울하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농촌의 총각들이 40살, 50살 됐는데 장가 못 가고 다 맨날 우렁각시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우울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제 뭐 하게 되냐면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국제 결혼하면은 또 이제 베트남이나 또 캄보디아 이런 데 있는 이제 여자분들이 또 외모도 굉장히 예쁘세요. 보면은 실제 여러분들 필리핀 갔습니까? 근데 필리핀 가봤습니까? 가봤어.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필리핀 갔을 때 어땠냐면 필리핀 여자들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 있나. 정말 너무너무 예쁜 거야. 얼굴도 조망만하고 그다음에 날씬하고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시집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농어촌에 엄청난 이제 활기를 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일손이 부족해. 그치? 아까도 그랬지만 노동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해결이 가능한 거죠. 특히 어떤 부분에서 3D 업종 부분에서 3D 업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3D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3D 영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3D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3D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업종 그렇죠? 그래서 dirty 더럽고 그 다음에 difficult 어렵고 그리고 dangerous
네, 그쵸. 무서운, 네, 그쵸. 굉장히, 그쵸. 두려운, 위험한, 이런 뜻입니다. 그쵸. 위험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직업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데 이분들이 와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어떤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지 알아? 차별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되게 웃긴 거야. 여기서 얘기 외국인이라는 건 미국인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럽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어 배우고 싶으니까, 그리고 잘 사는 나라니까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미국 애들이랑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나 같은 뭐 스리랑카, 그다음에 뭐 케냐, 뭐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분들에 대해서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편견과 차별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문화 간에 엄청난 뭐가 있냐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왜 그러면은 이분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이나 제도, 지원금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국내 노동자와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이런 외국인 노동자 간에 서로 뭐 할 수 있냐면 일자리를 두고 서로 대립할 수가 있어. 그치? 왜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노동자한테 급여를 100만 원 줘야 된다.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 80만 원 정도만 줘도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는 서로 일자리를 두고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결하며 잘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자, 일단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그들의 외국인들의 외국의 그 문화 있잖아. 이거를 갖다가 인정해줘야 돼요. 일단. 그리고 존중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산 넘어 남촌에라는 그 농촌 드라마가 있어. 이거 우리 친구도 알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베트남 처녀 하이엔이 나왔어요. 하이엔. 근데 이 베트남 처녀가 뭐를 먹냐면 쥐고기를 먹었어요. 쥐고기. 근데 그 쥐고기를 먹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다 찡그렸어. 이렇게 다 찡그렸어. 와, 어떻게 쥐고기를 먹어? 이렇게 하지만 하이엔이 그 소리 듣고 울었단 말이야. 근데 왜 울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지금 전혀 관심 없어요. 하이엔. 근데 이 베트남 처녀가 왜 울었냐면 이거 우리 문화인데 왜 이거를 경멸의 눈빛으로 보냐 이거지. 맞습니다. 쥐고기를 먹던 아니면 여러분들 무슨 고기를 먹어볼까요? 혐오스러운 고기. 피디님 무슨 고기? 네, 무슨 고기? 뱅고기요. 뱅고기. 뱅고기는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용비늘 튀김이라고 먹어봤어요? 네. 뱅 껍질 딱 벗겨가지고 이렇게 튀겨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안 먹어봤어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면 먹을 기회가 생길 겁니다. 뱅고기는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보니까 하여간 그런 문화, 뭐 쥐고기를 먹던 뱅고기를 먹던 아니면은 누에를 잡아먹던 뭐 구데기를 키워서 먹던 그거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외국의 문화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존중해주는 이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외국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법과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면 제도를 조금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은 다문화 교육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데 이 다문화 교육을 대부분은 어떠냐면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만 배우는데, 우리도 이게 바로 뭐니까 일반민이죠. 그러니까 일반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역시 어떠냐면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사회부터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까지 공부하고 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하트